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지난주 그 리스팅 나온 새로운 집 클로징된 넘버, 그다음에 계약된 넘버, 그다음에 뭐 이런 뉴 리스팅 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쿠퍼티노에 브로크 투어 다녀왔는데 그 집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인제 지난주 3월 23일 지난주 토요일까지 액티브한 리스팅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뉴 리스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리스팅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계약 건수도 계속 이게 펜딩이 계약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클로징 되는 숫자는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한번 줄었을 때는 2월 17일 날 그 펜딩 되는 숫자가 이때 그 리스팅도 살짝 그 10일 날 나온 게 좀 작았거든요, 2월 초에. 그러면서 인제 펜딩이 좀 살짝 줄어서 '클로징이 준 게 아닐까.' 이때 인제 한 달 뒤인 3월 17 일부터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좀 준 게 아닐까 했는데 지금 3주 연속 주는 거 보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2주 더 한 두 달 정도를 더 지켜봐야 돼 계속 아래로 빠지는 숫자가 나오면 '클로징이 점점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하여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클로징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인제 아무래도 인제 마켓이 좀 이렇게 식는다 이렇게 좀 그 어 '바쁘지 않은 마켓으로 비지 마켓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오늘 쿠퍼티노에 나온 리스팅은 3개 나왔어요. 산타클라라 2개 나오고요. 써니베이는 쪼금 나왔는데 일단 쿠퍼티노하고 산타클라라가 지난주에 몇 개 나왔냐면 쿠퍼티노는 6개 지금 나왔고요, 콘도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산타클라라는 6개 나왔네요. 다 싱글 패밀리고 그러니까 좀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마켓에서 지금 나오는 한 번 이번 준 건지 아니면 트렌드가 인제 클로징이 안 되니까 셀러들이 다시 이제 백업하고 옆집 팔리는 거 잘 안 팔리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물 리스팅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쪼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그 알려 드릴게요. 근데 6월 달에는 보통 쪼금 슬로우하거든요. 이게 베케이션 기간이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일찍 시작되나.' 이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니까 한번 적어도 4 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6월 달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여름이 흘러갈 건지 한번 지켜보고 제가 다음 주 또 데이터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그리고 재밌는 짤이 하나 있어서 일단은 그 집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세금 관련이라서 한번 어디서 찾아서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 해 갖고 대부분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인제 모든 생활에 세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일단 일하면 근로소득세. 그리고 인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통장에 쪼금 모으죠. 차도 사야 되고 예 집도 사고만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인제 통장에 돈을 좀 모아 두면 그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지금 인제 이자가 요즘에는 은행들이 이자를 좀 주니까 이자 소득세가 나오죠. 근데 제로금리 할 때는 정말 뭐 거의 뭐 이자 소득세라고 보다는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내지 뭐 이자 소득세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한동안 미국이. 근데 지금은 인제 요즘은 이제 이자 올라가면서 인제 올해부터 또 그 이자 소득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그렇게 돈 모아서 부동산 사고 차 사고 이러면 인제 정부에서 또 취득세, 등록세 떼가죠. 집 살 때 세금, 뭐 자동차 살 때 세금, 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일즈 텍스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또 열심히 살다가 인제 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또 보유세 내야 되죠. 프로퍼티 텍스 내야 되죠. 한국은 종부세라고 또 있죠. 뭐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유류세. 미국도 유류세는 있는데 뭐 거의 한국보다는 싼 것 같아요. 예 유류값이 싼 데다가.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다니는 거리가 한국보다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은 가잖아요, 땅이 좀 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트를 가더라도 한국보다는 더 좀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집 바로 앞에 마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코스코나 뭐 세이프웨이 뭐 이렇게 그 마트 갈 때 한국보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거 유류세 있고 기름값 싸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는 베니핏이 없더라고요. 텍사스 가면 정말 싸기 때문에 베니핏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예 별 베니핏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경유차 타면 환경 부담금 낸다고 하잖아요. 그 미국은 경유가 더 비싸요. 예. 휘발유보다. 인제 더 비싸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경유 만들 때 휘발유 나오고 경유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왜 우리 석유에서 인제 이 뽑아낼 때 인제 휘발유, 경유, 뭐 디젤 이런 거 막 뽑잖아요. 등유도 뽑고 할 때 공정이 더 필요해서 지는 잘 제가 뭐 그쪽 화학과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경유가 더 비싸요. 예. 그래서 뭐 경유차 타려면 더 유지비가 많이 기본적으로 든데 뭐 한국은 경유가 싼데 거기다 환경 부담금을 붙여서 또 세금 떼가죠. 그리고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이건 또 미국도 내죠. 양도세 내야 돼요. 예. 트랜스포트 텍스라고 셀러, 바이어 우리 뭐 반반 내든 뭐 셀러가 다 내든 바이어가 다 내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양도세를 내야 돼요.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상속세인데 정말 죽어서까지 세금을 떼가죠. 그죠? 어 근데 미국은 요 마지막은 그래도 좀 "죽었어. 열심히 살았어. 이제 죽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일정 금액의 세금 안 낼게. 안 떼갈게." 하는 게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면서 집에 세금을 낼 때 그 텍스를 쪼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조금 전에 그 상속세가 얼마까지 없냐 하면 어 이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얼 몇 년 전까지 요게 2023 2022 년까지 11 밀리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24년 기준으로 13.61 밀리언이니까 이게 per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면 거의 27 밀리언을 부부 인제 두 사람이 자식들한테 사망하면서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27 밀리언 한 300억 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정도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그래 수고했다. 내가 요 정도 세금 안 낼게.' 하는 미국이 어 통 크게 이 정도는 안 받을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 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가 한 명 있으면 통째로 이거 다 세금 하나 내라고 한 사람이 몰빵 다 가져갈 수 있는데 27 밀리언 뭐 두 명이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 부동산하고 뭐 주식 뭐 채권 모든 부모들이 가진 뭐 자동차 뭐 이렇게 가진 자 인제 사망을 하면 그 부모들 재산을 다 인제 정리를 해 갖고 요 금액 이상 되면 이제 세금을 매기고 그 금액까지는 자식들이 그냥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미국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요 마지막 다른 거는 다 비슷하게 한국이랑 다 내는데 마지막 상속세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여 드리려고 하는 집이 요 집인데 오늘 나온 리스팅이 요 집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잘 고쳐 놨어요. 근데 요 집이 고치기 전에 요 집이었어요. 요렇게. 저 같으면 이거 뭐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 집이 2.18 나와서 2.54에 팔렸어요. 10% 이상 add up 됐죠. 그래서 이 뭐 경쟁도 심했겠죠. 500 불까지 있는 거 보니까 막 카운터 주고받고 한 것 같은데 이 집이 3월 달에 이렇게 팔렸어요. 2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근데 요 집이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1890 10 스퀘어 핏 빠지는 1900 스퀘어 핏인데 랏도 괜찮죠. 9200 만 조금 안 되는 랏이긴 랏도 커요.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예쁘게 잘 고쳐 놨어요. 이 집이 2.542에 팔리면서 이 집 주인은 얼마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property tax를 매번 내시기 때문에 어떻게 뭐 찾는지 아시겠지만 렌트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재미삼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여기 뭐 예를 들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면 산타클라라 property tax 이렇게 치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일단은 부동산이니까 secured property 요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주소를 적든 partial number를 적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찾아 놨어요. 요게 partial number, APN number 여기 다 보여져요. 레드핀이나 질로 들어가면 다 요거 찾을 수 있어요. 요거 찾아서 주소나 요거 둘 중에 하나 넣고 보면 이 집 주인은 옛날부터 이 세금을 내고 산 금액이 1 년에 토탈 2,000 불이 안 돼요. 943 불 1 년에 두 번 내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한 번 내고 4월 달에 한 번. 요렇게 두 번 계속 내면서 인제 이게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Proposition 13 이라고 1 년에 캘리포니아는 2% 이상 못 올려요.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집이 10% 올라도 2%
5% 올라도 2%. 근데 1 년에 2% 올라 뭐 확 떨어질 때는 있죠. 서브프라임 때 그때 텍스 줄여 주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지면 줄여 줘요. 근데 대부분 다 뭐 평균 내면 이거 이상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꾸역꾸역 쪼끔씩 2% 올리면 막 집은 한참 비싼데 세금은 요밖에 안 내요. 언제까지? 이 집 팔릴 때까지. 그래서 이거 안 팔면 계속 이래 가지고 집은 지분이 계속 올라가는데 세금을 계속 작게 내요. 그래서 그냥 렌트 주면 뭐 그냥 렌트 주고 계속 세금 작게 내는 거죠.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언제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냐 딱 팔릴 때. 여기 보면 3,600 불, 1,000 불, 1,000 불, 2,000 불에다가 3,000불 갑자기 빵 늘어났죠. 요 두 번 하면 6,000불 넘잖아요. 요때에 거래가 되었잖아요 2018 년. 여기 보시면 클로징이 3월 9 일. 그죠? 클로징 데이트 2018 년. 그러면 3월 9일 기준으로 1월 달, 2월 달, 3월 1, 2, 3, 4, 5, 6, 7, 8, 9 일까지의 텍스는 요 셀러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9일 이후부터 12월 달까지의 텍스는 요 새로 산 사람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고거를 중간에 계산을 해 가지고 에스크로우 컴퍼니가 텍스 계산을 딱 해 가지고 "이만큼 내." 하고 7,000불 넘게 인제 텍스가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 해에 어세스먼트 텍스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집은 여기 7,000 불인가 8,000 불, 9,000불 한 10,000불 이상 내야 되겠죠. 요렇게 나와요 2018 년에. 그래서 텍스 두 번 내게 돼 있어요 바이어는. 그 처음에 계산한 거 그다음에 인제 좀 부족한 부분 막 계산해 가지고 텍스가 어 요렇게 2018 년도에 부족한 부분 나오는데 그렇게 다 내고 2019 년도에 이 집을 고쳐 가지고 이제 살 때 약간 또 올라가죠. 이 집이 얼마에 팔렸냐면 1.542에 팔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산을 하면 1.542 500 요렇게 집이 팔리고 난 다음에 어 1.25% 1.25% property tax 계산하면 1 년에 30,000불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이 집을 이 사람이 익스텐션을 했어요 요렇게. 이거 지금 2,200 2,300 그죠? 조금 전에 본 집은 요 집이었는데 요 집은 1,890 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온 집은 요 집은 2,289 한 400 쪼끔 안 되게 400 정도 그죠? 10 빠지는 11 빠지는 400 정도를 늘렸어요. 아니야. 그 10 안 빼도 되겠네요. 그치 90 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400 정도를 늘렸는데 500 이상을 늘리게 되면 그 400이 제일 안전하죠. 500 이상 늘리게 되면 카운티에서 새로 나와서 리셋을 새로 해요. 그러면 이 집 막 실제 마켓 밸류로 그냥 매겨 버리니까 집을 사실 때 아니 익스텐션을 하실 때 요 집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400 텍스를 쪼금 절약하시고 싶은 분들은 400 정도는 익스텐션 해도 괜찮겠다.'라는 고런 계산을 하에 한 1,800 정도 내가 한 2,000 스퀘어 피트 원한다 그러면 한 1,600 정도는 사셔야죠. 만약에 1,100 이나 뭐 1,200 사서 막 2,000 늘리면 완전히 리셋돼가 세금 그냥 그대로 진짜 마켓 밸류 내야 돼요. 근데 요렇게 고쳐 놓고도 옛날 밸류로 자기가 샀을 때 밸류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프로퍼티 텍스고 히스토리 들어가면 고렇게 해 가지고 샀는 가격 에서 애드 된 것만큼 400 스퀘어 핏 늘었으니까 그만큼 그냥 그 샀는 가격에 디바이드 스퀘어 핏 해 가지고 고만큼 애드를 해요 카운티에서. 그러면 한 요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집이 팔리면 언제까지 요렇게 애드 해 가지고 한 만 한 번 낼 때 15,000 몇백 그러다가 쪼금씩 올라서 16,000 그다음에 또 올라서 뭐 이렇게 18,000 요까지 요렇게 인제 내면서 살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현재 사게 되면 요 금액에 산다고 해도 세금이 3 6 9 46,000 내야 돼요. 그 디바이드 2 하면 23,000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18,800 정도 내고 500 18,500 에서 800 조금 올라 가지고 이렇게 내고 사는데 만약에 지금 이 집을 사시게 되면 그냥 그 가격에 산다고 해도 세금을 23,000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익스텐션을 하고 집을 쪼금 이렇게 손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어 차라리 한 400 정도 500 이상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400 정도 고려하셔 가지고 집을 좀 예쁘게 이렇게 고쳐도 세금은 자기가 샀을 때 그 세금으로 계산된다는 그거를 제가 알려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집을 사면 안 팔고 있으면 이 집이 지금 세금 옛날에 1,000 불 이렇게 그 안 팔고 있으면 계속 그냥 이 세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세금으로 계속 내다가
음 이제 돌아가실 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6 13 밀리언까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세금 안 내고 최대한 덜 내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텍스 전략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렇게 집 사실 때 생각하시고 익스텐션하고 사는 거. 만약 수리비가 충분하게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땐 수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하고 예쁘게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긴 하죠. 예. 인제 그게 수리비가 없으면 사실은 고쳐져 있는 집을 좀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시간은 쪼금 이 제가 이 집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서 '아 그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네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